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평가 간담회가 시작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무 또는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분에서 5분 뒤 정도부터 저희 오늘 모여주신 분들과 함께 지방선거 평가 간담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자리가 좀 많이 협소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혹시나 앞쪽에 자리가 있으면 중간중간 자리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평가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으로 부탁드리면서 자리 외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안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사회로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재준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평가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우재준 의원님께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고 함께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견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간담회 진행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 주요 내빈 소개 후에 오늘 간담회 주최자이신 우재준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면 오늘 간담회의 좌장 역할을 해주신 우재준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패널 두 분의 지방선거에 대한 진단 및 평가, 시구 의원님들의 분갑 선거 결과 보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평가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는데요. 자리가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들 일어나 주실 때 살짝 간격을 내셔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사랑스러운 희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는 이제 맞지.
네, 이어서 오늘 토론회 주최자와 참석하신 내외 귀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아낌없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재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언론인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담아 이번 지방선거를 진단하고 평가해주실 영남일보의 박재일 논설실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를 대구와 북구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진단하고 평가해주실 비즈데이터 권세훈 이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간담회 참석하신 내외 귀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마찬가지로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일협 북구갑 후원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강상훈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영기 북구갑 운영위원회 의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규원 중앙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김태형 북구 제양 군인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남면봉 침산 3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했습니다. 네, 김희성 침산 1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김석훈 전 북구 여성위원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최병수 북구 자유총연맹 고문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이근상 상격 1동 청소년 선도협의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조칠복 상격 4동 자유총연맹 청년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중현 혁진 재개발조합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양미경 전 북구 새마을 분여회 북구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경화 전 북구 자율방법연합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배자 복현 1동 청소년 지도협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연옥 침산 2동 방위협의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신병헌 침산 2동 제안군인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영선 침산 2동 새마을협의회 고문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광희 침산 1동 통장협의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배상순 상격 4동 바르게 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재령 상격 2동 자율방범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동일 상격 2동 자율방재단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강미성 상격 2동 교육나눔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방경섭 부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유말순 부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형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당선인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창혁 대구 북구의회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대구북구의회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서창훈 대구 북구의회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끈 대구 북구의회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선수 대구 북구의회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대구 북구의회 의원 당선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영재 소통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관 청년 서포터즈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허브로 상인의 황이슬 사무국장님입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언급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간담회를 주최해 주신 우재준 의원님께서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북구가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 먼저 지난 선거 기간 돌아보면서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우리 당원들께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민들께 우리 시민들께 꼭 한번 감사 인사드리는 그런 장을 한번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오늘 당선자분들 뭐 아쉽지만 낙선자분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와서 한번 우리 주민들께 인사드리는 그런 장을 가지자라고 해서 이 자리를 먼저 갖게 됐습니다. 또한 감사 인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제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다 이제 결과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평가해보는 장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대구시장 선거만 해도 지난번보다 훨씬 이게 어려울 수도 있다 이야기 정도까지 나왔잖아요.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언론에서는 막 시장 선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청장 선거도 그렇고 시의원, 구의원 이런 선거에서도 작게 달라졌던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셨던 분들이 그런 선거들을 직접 뛰면서 직접 졸업하신 분도 있고 또한 이렇게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더 있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데 또 우리가 더 나은 정치를 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듣기도 하고 혹시 좀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반영도 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더 변화하는 이런 계기로 삼자 싶어서 또한 이런 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좀 약속드렸던 게 있어요. 제가 어제 막 뉴스에 한바탕 리방글로 많이 나죠.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제 저한테 우리 지역에서 제가 다른 거로 싸운 건 괜찮은데 그 조광한 최고위원이 저한테 어린 놈 자식이야 이래서 이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참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내가 더 나이 많으니까 내가 다 혼내주겠다고 하시는 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지도부에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하는 역할이 있고 전반기에는 제가 또 국회에서 또 중앙에서 하는 이런 활동에 많은 에너지를 썼으면 하반기에는 진짜 우리 주민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소통하는 장을 가지겠다고 제가 늘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그리고 앞으로 그거의 시작으로 첫 번째가 이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하는 이 장이 되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주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들 그리고 또 같이 대화해봤으면 하는 주제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하나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좀 자주 이렇게 뵐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제든지 앞으로 제가 지역에서도 작은 행사들 어떻게든 더 뵐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도록 저 불러주시면 더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뵈서 이렇게 너무 저도 기분 좋고요. 앞으로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미처 소개를 못 드린 분이 계셔서
참석해주신 내빈분들 두 분만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상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윤정 간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북구청장님께서는 오늘 대구시장님께서 갑자기 호출을 하시는 바람에 못 오셔서 우재준 의원님과 북구갑 주민분들께 멀리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주민과 함께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평가 간담회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단 및 평가는 발표자 두 분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에 대해 각각 15분씩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알겠습니다. 또 저희 당선자분들의 감사 인사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저희 당선자분들의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를 갖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자분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뭐 당선자분들께서는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시간이 또 그래서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제가 먼저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많은 성원과 지시로 정말 굉장히 생각보다 더 많은 지지들이 좀 감동이 되고 왔고요. 정말 열심히 했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재준 의원이 발로 많이 뛰어다니셨어요. 지방선거 본인 선거는 아니지만은 여기 최고의 그래서 당협위원장으로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에 얻어가시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상격 1, 2, 3, 4도 대연동 기업국의 이승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역에서 아주 무투표로 이렇게 해서 필드에서 못 인식이 조금 아쉽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민이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지방선거 역대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준 지방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하시는 분은 특히 우리 국민이 지도부에서 여기 우리 주민들과 또 국민들 모두 원하는 그런 어떤 걸 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띄워주는 주는 그런 어떤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우재준 의원과 함께 여러분 주민들과 함께 다가가는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국가의 가나가라 지역에 유일하게 이번 선거를 치렀습니다. 야선거구 김상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선거를 치르면서 또 느낀 것도 참 많습니다. 많고 해서 아무튼 지금 시간도 없고 짧고 강의가 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격 1, 2, 3, 4동의 대여동의 서상훈입니다. 예. 제가 이번 당선됐는데 여기 계신 분 모두의 덕분입니다. 모두의 덕분으로 또 우스갯소리로 4년 또 재계약이 됐으니까 재계약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어점이 안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칠성동, 오송동, 농원동 지역을 두고 있는 유수환 이번에 당선입니다. 네, 저도 이번 선거 좀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무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가서 좀 하다 보니까는 좋은 성과를 못 냈습니다. 남원을 이겼으면 남원을 승리해가지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다음에는 더더욱 우리 남원을 위해 또 열심히 또 뛰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보성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성립을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편 1, 2동 건강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현수 의원입니다. 옆에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이번 운 좋게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당협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투브 당선이 되었고 앞으로 4년 전보다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해서 지역에 어떤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또 새로 바뀌신 박형규 당선님과 함께 복현동, 창격동, 금강동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선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분의 또 인사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저희 천민경 후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세훈 국회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또 제가 아쉬웠지만 또 저를 또 이 자리에 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공개적으로 또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2-4를 받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보로서 열심히 뛴 천민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너무 아쉽게 되었지만 이번에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2-4가 얼마나 힘든지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응원과 또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제가 뼈에 새기고 몸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알게 되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저는 그 부분을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지역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평가 간담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및 평가를 발표자 두 분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에 대해 15분씩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좌정을 맡아주실 우재준 의원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먼저 박재 실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응답일보 박재일 원설 실장입니다. 저는 기자 생활 한 30년 됐고요. 지금 응답일보에서 논술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설 쓰고 칼럼 쓰고 그리고 저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들어가서 박재일 칼럼 딱 치보시면 저놈이 어떤 생각을 하는 친구다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치를 이렇게 좀 반영하기도 하고 나름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솔직히 북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다만 기자 청년 시절에 북부를 담당한 적이 한 있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이 아마 김규택 청장, 황재순 이런 분 그러니까 한번 꽤 오래됐죠. 그런 또 인연이 있고 그래서 북부 얘기고 전적을 좀 나름 한 3-4년 이렇게 답뿐만 아니고 얼까지 이렇게 굉장히 좀 비적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좀 납니다. 오늘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린 것은 할애된 시간이 한 15분 정도인데 먼저 북부의 선거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또 지역 선거에 굉장히 또 몰입하다 보시니까 이런 선거가 큰 의미 어떻게 되시는지 어떤 결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지 많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그런 대한민국 전체 이번 지방선거를 놓고 결과를 조금 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전문적으로 좀 정치에 좀 많이 몰입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그 다음 이번에는 이겼지만 오늘 월드컵 이겼듯이 다음 내일 2차 다음 또 2차전이 있듯이 다음 선거는 또 총선이고 우재준
의원이 지금 여기 북부에 답에 버티고 계십니다만 만만치 않은 그런 다음 총선이 다가올 것이고 이거는 또 대통령 선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 코멘트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북부 주민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 나름대로 북부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 제가 좀 평소에 좀 생각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보면은 모시원들은 여기 대구시도 전부 다 북부갑도 압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한 분이 지금 낙선하셨다고 그러셨지만은 이게 또 미묘하게 그 아나다나 뭐 이렇게 좀 후보를 선정하는 데에 대한 어떤 미세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약간 중투표 성격이 있어서 무조건 찍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사는 수성구 거기는 무조건 이번에 5명이나 뽑았습니다. 하나가 또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였는데 어쨌든 3대2로 민주당은 딱 2명만 냈어요. 2명 다 됐고 나머지 국민의힘은 5명을 다 공천을 했지만은 3명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 시내에서 가장 많이 희번 케이스로 후보의원은 좀 정당 색깔을 좀 낮춰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걸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뭐 앞으로도 아마 후보의 선거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 시의회는 여전히 여러분은 어떻게 이 용어를 들으실지 모르지만 일당 독점 구조가 여전히 대구를 지배하고 있다. 일당 독점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계열,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그런 일당 독점 구조가 지금까지는 지속되고 있다. 그 말은 50% 넘는 과반이 넘는 대구 시내 성인 남녀는 5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국민의힘 쪽이다. 나머지는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소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점구조 하에서는 그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책임이 엄청 크다. 왜냐하면 이겼고 대구시의 몽땅 선출된 의원 몽땅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대구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도 당연히 전부 다 지금 전영진 시장 그전에 홍준표 시장까지 전부 다 국민입니다. 책임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그 이건수 그 부총장님이 13만 8천 표 그리고 최우영 그 민주당 후보는 8만 3천 표 정도 받았던데 62대 한 37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구에서만도 보면은 시장 선거에는 김부겸 후보하고 추경호 후보가 한 46대 52.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지금 한 3만 4천 표 정도 이렇게 더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상황,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김부겸 후보를 3만 4천 표 여기서 북부에서도 더 찍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생각하면서 야 이게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국민이 이동수는 찍어주겠는데 추경호보다는 김부겸이다 하는 사람이 3만 4천 명이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딱 들어와서 제가 하니까 어디서 나눴어.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좀 유념해야 된다. 전체 대한민국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마음이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관계가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솔직히 인물론입니다. 신은서판이에요. 신은서판이라는 거 아시죠? 몸 진짜 말하는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말 언변. 그래서 글을 좀 잘 쓰는 거. 저처럼 좀 글을 좀 잘 써야 됩니다, 이거 솔직히. 정치를 하든 뭘 하려면 판은 판단력이죠. 사람이 멍청하면 안 되잖아요. 축구 선수도 지금 보면 그때 골 넣을 때는 판단을 잘해야 골 넣잖아요. 우리 여기 북부 가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한선판이 출중하신 후보들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조금은 미스가 나면은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인물을 잘 키우고 또 이렇게 거기에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후보자를
질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부단히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미세하게 우리 권세원 박사께서 말씀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을 없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선거 전체 분석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제가 보니까 나이가 조금 중장년에 좀 많이 속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20, 30대는 국민의힘 편이에요. 약간. 그런데 40, 50대는 대구도 더불어민주당 편.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생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선거에 임하시고 지역 정치에 관여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좀 깊게 고민해야 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칠 선관위 제가 보면 선관위가 이건 연령별은 거기서 안 나오지만 사전 여론조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40대, 50대가 희한하게도 언제부터인지 굉장히 대구에서도 민주당 주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위기감을 느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체 지방선거의 좀 정치적인 뜻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산술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명백히 패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겼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수학 계산도 못하나 16개 광역단체장 중에 12대 3패 그 참패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한 7개 차이 10대 8 정도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패배다.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어요. 민주당은 산술적으로는 이겼지만 정신적으로는 졌다 할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왜 졌냐 그러면 서울시장이 당연히 정원호가 될 줄 알았는데 이재명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성남시장 할 때보다도 난 비교도 안 된다. 정원호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은 얼마나 극찬입니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특정 후보를 놓고 제가 극찬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큰 패배죠. 대구도 따지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김부겸이 당선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했는데 54%가 넘게 나왔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어떤 조사에서 50%가 넘으면 그 사실 이기기가 힘들어요. 아만 한번 넘어버립니다. 근데 대단한 전력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대구가 국민의 입당국 좀 우려가 많다. 아직은 우세하다 굉장히. 그런 걸 느꼈는데 근데 앞으로는 좀 장담할 수 없겠죠.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좀 이렇게 승리한 부분이 있다. 오세훈이도 그렇고 그리고 김부겸을 꺾은 거 추경호 당선인이 그리고 부산 북갑 지방선거는 아니지만 부산 북갑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극적으로 이겼죠. 거기도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투입한 하정우, 이해하셨어? 이재명 대통령이 한동훈을 완전 아예 이번 기회에 싹을 끊어나고 완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런 선거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사실 가장 제가 보기에는 핫하고 중요한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유이동 국민의 후보가 양쪽 다를 누르고 여러분 조국 아십니까? 그 친구는 꺾고 했죠.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의 그 윤곽이 1차 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다음 대선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결선정도 다 올라가 있어요. 이번에 이긴 사람들. 이번에 진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요. 진 사람들은 민주당의 김경수 예를 들면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김경수가 왠지 그쪽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김경수가 적자 비슷합니다. 장자 비슷해요. 그게 굉장히 힘을 줬는데 경남 도지사에서 떨어졌죠. 조국도 좀 낙마. 그래서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한 4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후보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게 상대적으로 말해서는 한동훈이나 아니면 오세훈 장기적으로는 우리 우재준 국회의원 같은 분이 계시니까 아마 대선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이 약간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지역 감정을 좀 부추기고 싶은 건 아닌데 참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 대구가 솔직히
지금 뭐 광주 호남에는 20조, TK 통합을 하면 20조 주겠다는 게 그냥 기정사실화돼서 특별법이 통과돼 있고, 광주에 지금 뭐 삼성 반도체를 그죠? 전공적입니다. 혹은 내가 반도체 잘 몰랐어. 그걸 주겠다고 거의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경제신문 최근에 1년 통합에 매일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참 힘들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내가 당선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당선됨으로써 우리가 당선됨으로써 이 지역 사회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라 그거 하려고 뭐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막말로 보여냈어. 내가 집도 뭐 공양하게 내 마음 배만 두도록 산다. 할 필요 없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지역 사회나 크게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대구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앞으로 무슨 뭐 지역 감정을 돋웠어. 그걸 자극시켰어. 전면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어떤 묘수를 좀 부려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때다. 그래서 대구의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의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이나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지역 생활 정치도 지금 중요하지만은 대구가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걸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그냥 뭐 내가 어디 가서 친절하게 대해가지고 뭐 주민들하고 악수 잘하고 이래가지고 내 표 몇 표도 끌어모으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은 관여하시는 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결론을 내주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북구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북구인데 뭐 특히 북구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북구는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북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대구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 인프라. 그럼 그 인프라는 과거에는 사회적 무슨 뭐 도로 뭐 닦는 거죠. 뭐 그리고 뭐 댐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넣는 거 이런 걸 인프라거든요. 저는 꼭 그렇게는 안 보고 그 도시가 잘 살려면 인프라 중에서도 교통이나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교육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건, 의료, 병원 이런 것들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저는 북구갑이 조그만 나은 것이 경북대가 거기 가 있어서 경북대 의대가 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늙으면 아프면요 병원에 가면 전부 다 거기 숙여야 돼요. 의대야 됩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인프라에게 지금 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호선이 그 모노레일로 하겠다고 추경호 당선인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 점에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제가 3호선을 그 모노레일을 타본 결과 북구에 이게 저 경전철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좀 좁은 도로도 많고 그리고 이게 관광 자원화되고 젊은이들이 좀 타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잘 된 모노레일이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 방법이 뭐 지금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은 잘 튼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품격이 중요한데 그런 품격들은 그냥 대충 뭐 공사해가지고 뭐 건물 하나 번쩍 세우고 이렇게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더라도 이뻐야 되죠. 디자인이 좋아야 돼요.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구청장님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늘 그걸 만약 건축장 찾아가서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좀 이쁘게 해라. 색깔은 좀 이렇게 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깊게. 우리가 권수영 박사가 파리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파리는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원 재단에 보면 지도도 보면은 뭐 경북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셔널 유니버시티. 그래도 뭐 좀 많이 추락했다고 하지만은 경북대라는 큰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에서 의대를 하는 명진 전문대도 있거든요. 물론 그 지역도 아니지만 강원도 가면은 뭐 보건대, 대구과학대, 대학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과 연계돼야 합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삼공단도 있고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전라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내가 농사를 짓다가 이러한 기계가 필요한데 어떡할까 하면 전라도에서 이걸 못 만들어요. 그 멀리 와가지고 여기 지리산 건너가 대구까지 와가지고 삼공단이나 아니면 저기 북성로 와서 이걸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만들어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기계에 능하다. 신라 시대 이후로 희한하게도 기계를 잘 만들어내죠. 그래서
상공단이나 아니면은 지금 특히 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런 같은 것이 있는데 며칠 전입니까 김민석 총리도 거기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이런 것들 산업적인 것들을 우리 대구 지역의 대학들과 얼마나 연계해서 R&D 연구개발을 잘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부를 좀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고 딱 하나는 금호강이 정말 너무너무 멋진 강입니다. 이걸 국가 정원화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적극 권유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대구가 현재는 여전히 국민의힘 일당 독재라는 표현을 쓰였지만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계시지만 전체 구도에 따라서는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준 그런 선거였다. 인물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특히 뭐 40, 50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에 패배한 것 같긴 하지만 12대4로 그래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희망을 좀 준 부분도 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희망. 그리고 다만 대구는 조금 지금 많이 힘들어진 뭐 그런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저한테 뭐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나마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북부가 정말 좋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인프라를 정말 이렇게 잘 활용해서 한번 도약해보라는 그런 말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권세훈 우리 빅스데이터 이사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독재가 아니고 일단 독점 구조. 일단 독점 독재가 아니고 독점 구조. 죄송합니다. 독점 구조. 일단 독점. 그런 용어를 좀 씁니다. 예, 안녕하세요. 비즈데이터 권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정치를 필드에서 뛰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또 저에게 이런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견해를 좀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분석해달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참 재미있는 선거였습니다. 대구에서. 그죠? 한편으로는 마음을 졸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여기는 전부 다 거의 국회의원 그 당원들이나 지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졸였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한 35% 정도 되는 분들은 그냥 재미있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박빙의 구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판까지 그 정말 치열하게 됐으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 과연 대구가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대구가 보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7, 80년대 산업화 지역 들어오면서 박정희 정권 시절의 어떤 그런 혜택도 보면서 그 기조가 쭉 이어지면서 보수의 어떤 그런 성향과 갑자기 지역 구도로 인해서 전라도하고 나눠지면서 완전히 색채를 보수 색채를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보수나 진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 오늘날에 지금 투표 성향을 봐도 젊은 층들은 이런 걸 따지지는 않아요. 근데 뭘 따지냐? 지금 20대가 40대하고 다르게 국힘을 지지한다고 하면 자기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선거는 우리가 약간 탄핵을 맞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중간 평가 같은 거 그리고 과연 이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 탄핵의 여파가 TK까지 얼마나 침투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평가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선거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쪽으로 이제 전부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보면 특히 이제 북부니까 북부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거의 뭐 64%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6.8%의 출구조사가 나중에 뭐 8.8% 이상의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나면서 왔는데 이것도 사전 투표가 사실 굉장히 또 여권에 진보 쪽에 치우쳐져가 나왔죠. 그 사전 투표를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로 사전 투표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국힘의 지지자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믿고 어쨌든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가 뭉치게 되는 것은 투표율 급증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교차투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교차투표라는 것은 이제 시장을 찍고 나면 그 밑에도 똑같은 당의 후보를 쭉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김부겸 후보가 45%를 받았는데 밑에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그 민주당 후보들이 45%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결국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찍었지만 그래도 밑에 구청장이나 시의원은 국힘을 찍었다. 이런 현상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 김부겸이라는 인물 때문이냐? 아니면 진짜 보수가 무너지고 있느냐? 조금씩 내 민주당이 침범하고 있느냐? 근데 이것을 보면은 그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차 투표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집권층이 있으면 후보 시장도 민주당을 찍고 구청장도 민주당을 찍고 다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시장만 민주당 후보를 찍고 밑에는 국힘을 찍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민주당이 침범해 온 게 아니라 김부겸이라는 인물 때문에 높아졌다. 이제 우리가 일단 그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그런데 북구의 투표를 보면 사전 투표율이 대구에서 거의 두 번째로 낮습니다. 대구에서 두 번째로 낮고 제일 낮았던 데가 지금 달성구였는데 그런데 이제 투표율 자체도 북구가 결과적으로는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전 투표율이 낮은 거와 본 투표율이 낮은 거와 거의 비례해 가니까 그것은 이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똑같은데 그 사전 투표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차이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국힘이 그래서 결국 이제 제일 심했던 데가 지지를 많이 해줬던 데가 수성구가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북구예요. 물론 중구 빼고 중구는 낮으니까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북구가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그러면 북구가 왜 이렇게 높게 나왔냐? 북구가 신도시 개발이 영경지구하고 이쪽에 이쪽 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되면 개발을 해서 젊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 표가 높아진다. 그럼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구청장 선거에서도 보면 이건수 후보 보시죠. 근데 다른 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득표율을 얻지는 못했어요. 민주당 쪽이 오히려 표를 다른 지역보다가 더 얻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약간 젊은 층이라든가 변화가 좀 시작되는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선거하고 구청장 선거 이런 쪽에서 그러면 북구만 나타나냐? 그건 아니다. 대구시에 전반적으로 거의 다 교차 투표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것이 한 7에서 8% 정도 그런 괴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의 그 반영이 완전히 경향이 달라진다. 그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 쪽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성구 북구가 47에서 48% 정도 대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김부겸 후보가 45%에 나타난 것은 인물 효과에 따른 그 일회성적인 어떤 그런 결집이고 구조적 변화의 증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 다음에 샤이 보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다. 샤이 보수가 생각보다가 그런 욕을 우리가 이거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사회투표에서는 젊은층과 진보 성향 유권자가 집중을 됐고 투표 당일에는 고령층 보수 유권자가 찍었다는 것입니다. 대구 북구 선거 결과를 이렇게 보면 제1선거구하고 제2선거구하고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시의원 제1선거구에서 거의 이 격차가 민주당하고 격차가 24, 25%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2선거구 같은 경우는 33% 정도.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거의 9% 정도 차이나잖아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결국 제1지역구에서 젊은 층이 젊은 층이라보다 청장년층이나 민주당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것이 그냥 특히 고성동 같은 경우는 김부겸 민주당 우세지고, 그 다음에 동천동, 구구동 이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구암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접전 지역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고성동, 동천동, 구구동 이쪽은 김부겸 우세지이고, 그것이 결국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도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쉽게 이야기합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차투표의 그 강도가 강했던 지역이면 고성동하고 침상이동, 그 다음에 동천동, 무태조야동, 상계이동 여기가 교차 투표 성향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지역은 거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부겸을 찍고도 우리 국힘 후보를 찍은 그런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분석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권 표심이 그 김부겸이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이지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지지가 아니라는 그거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예상을 할 때 대구 시장 선거를 예상할 때 사람들이 누가 될 건가 사실 제가 김부겸 후보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이제 국힘 후보가 될 거라는 거는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당 지지도를 보면 정당 지지도가 앞에 공천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어떤 그런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국민들의 실망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 당 지지도를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 지도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은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투표를 안 가는 거예요. 35%에서 40%그 사이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 지도가 높은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투표하는 날 투표율이 너무 높으니까 저는 이게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또 오늘 열어보니까 투표율이 높았던 게 5월쯤에 결집으로 그런 현상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북부 사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북부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연경이나 동서변동, 창경, 복현 이런 데에서 이제 조금 기복역 우세 지역이 조금 나타날 수 있었고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쨌든 부총장 후보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좀 낮았다. 그런데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장에서 기초단체장 의회로 갈수록 변화 압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밑바닥의 민심은 그대로라는 거죠. 이게 국힘 지층이 바뀌었다, 이동했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아니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30대 신주문 비율이 상승하는 지역, 연경, 동서변동, 인구 증가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쪽이고 앞으로 2030년 선거에서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 한두 석 정도 지금 배출될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2030년에 중간되면 구청장이나 시의원 판사도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시간상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대구의 그러한 이제 진정한 재편은 신도심 유입의 신도심 인구 유입의 지속이나 세대 교체의 가속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정치 지형을 바꿀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이번 선거는 어쨌든 인물 효과에 의한 선거였고 구조적 변화는 없었고 신도시 권역이 변화의 진원지였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은 경관 보수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장담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국힘당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정책을 하면 좋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 선거가 교차 투표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면서 사실은 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건 인물적인 이런 특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게 지역별 차이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지역별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는 곳일수록 넘어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번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선거쯤 되면 시의원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선거쯤 되면 구청장도 넘어갈 수 있는 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 30, 40대 젊은 층 신도시 인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살지에 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 과제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이번에 직접 선거를 뛴 분들이세요. 뛴 분들이 짧게
본인이 뛰면서 직접 마주하면서 또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걸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 5분 정도씩 하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주민들께서 또 선거 기간에 우리 어떤 걸 느끼셨는지, 선거 운동하면서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게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10분 됩니다. 예. 네. 지나시죠. 이쪽 어깨 좀 보십시오. 예. 저도 앉아봤는데 상당히 괴로웁니다. 제가 아까 앞에 앉으시라 그랬는데 그게 아이고 아까 우리 그 박인규 사무국장 얘기 들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자, 앞에서 사실 지금 박재열 노출위원님하고 그리고 권세훈 이사님께서 굉장히 수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준비는 한 3시간을 준비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5분에 저희들이 이제 시의원으로서 제가 선거를 본 결과는 제일 표를 못 받은 데가 제2선거구 임미연 33.5%, 그리고 제4선구의 김지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25%였던 이 격차만 보더라도 야 옛날에 보통 우리 20% 25%였는데 지금은 30% 40%까지 올라온 그런 5분 지방선거가 되었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김부겸 전 총리의 시장 출마가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뭐 낙수 효과라든가 실제 당사 중 2배 정도 준비했습니다. 한 44명, 48명에서 옛날에 그 4년 전에 28명이었거든요. 한 2명 정도 준비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전에 아까 우리 그 권세훈 그 의사한테 말씀해 주셨듯이 왜 이거는 다른 김부겸 후보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한 10% 정도 다 떨어지는 밑도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방선거를 나름대로 하면서 느낀 거는 오늘 지방선거 결과는 기존 정치의 변화를 보이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수치가 20에서 25%에서 30에서 40%까지 상승하는 그런 성과가 보여졌고요. 이거는 단순한 수치가 의미가 아니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이 참 다양해졌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을 보시면 오늘 대구시의원 선거에 보시면 전 지역구의 후보들 다 냈습니다. 저는 그 대구시장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하기 위해서 나온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출마 자체가 도전이 아닌 경쟁이 가능한 선거로 변화하고 있음을 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변화는 지역 정치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또한 김부겸 후보의 시장 출마는 사실 전체적인 구도의 선거 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부겸 후보는 대구 지역의 인지도와 상징성 동시에 갖춘 인물로서 민주당 지지 결집은 물론 중도층까지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단순한 후보 개인의 경쟁을 넘어 민주당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쭉 전반적으로 보면은 북구 지방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선거였고요. 그 결과로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과제들의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조직 강화와 정책, 경제력 제고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있을 겁니다. 특히 생활 밀착형 정책과 지역 맞춤형 공약을 통해서 유권자의 접점을 넓히는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예가 오늘 북구의 김기조 무소속 당선인입니다. 그분이 이런 효과를 내는 저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당선을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물어봤어요. 시민들 목소리 좀 들어봤는데 30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현 정부와 발맞춰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했답니다. 40대에서는요. 대구는 국민에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 한 번쯤 긴장이 생겨야 정치도 시민 눈치를 보고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0대를 제가 보면요. 민주당은 내로남불 모습 너무 많다.
현금성 지원 정책 이런 것들 갖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고 60대에서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집에서 내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든다. 부분도 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은 보수다. 그 70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보수 심정이야. 이거 내주면 우리 대부분 시민들뿐만 아니라 보수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대구 경북대 학생들과 저 정치 외교학과의 은경 교수가 있는데요. 은경 교수가 제 친구입니다, 사실. 그래서 차를 한잔 마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생각한 건데 앞으로 지역 정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목소리를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북구 지역 정책을 생각할 때 결국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주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선거도 마찬가지로 거창한 구호보다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방정치는 결국 생활에 밀착된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생활 속 민원이나 요구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느냐 단순히 의견을 말하는 수준에 넘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일부 개인이나 특정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전체의 의견을 담아내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대구 북구갑에는 경북대학교가 있다는 점에 다른 지역과는 좀 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5만 명이 넘는 학생과 대학 구성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만큼 이들은 단순한 외부 인구가 아니라 지역 경제나 주거, 문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주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견이 공식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학과 단위 건의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 방식은 아무래도 일부 의견에 그칠 수밖에 없고 대표성이나 지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양한 생활 문제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가 한계가 생긴다고 봐요. 이런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공약이 기존 내용을 반복합니다. 혜택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을 하죠.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것도 결국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불만 민원 넣죠. 해결 안 되죠. 왜 똑같은 얘기 또 하죠. 그 다음 사람들. 그런 게 반복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과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화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게 경북대학교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학과 연계한 정책협체가 지금 없습니다. 이걸 만들어야 돼요. 정기적인 청년과 주민들 간담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우재준 의원이 항상 하자고 얘기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됐고요. 온라인으로 상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거 한번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지역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누가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북구도 이런 방향으로 소통 체계를 한 번 더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 지역 정치, 지방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느꼈습니다. 다 동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수상훈입니다. 지금 1시간 지났는데 오늘 사진을 한번 드릴 겁니다. 지상 최대 편한 자세로 기지개 한번 펴주십시오. 저부터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돌리고 저는 이름이 서상훈입니다. 예명이 박님입니다. 양경영 회장님 저 선전의 도시가 한번 불러주십시오. 서상훈. 네. 볼을 한번 불러줘야지. 약간 광님이네 진짜. 박님. 선까지 붙여가지고. 수랑님. 예, 감사합니다.
성이 서시라 가지고 아무튼 좀 좋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북구 선거구 투표 형태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 없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해하시기가 앞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은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시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앞서 패널분들이 말씀을 좀 하셨고 저는 시간 관계상 북부 전체 4선거구 상직 1, 2, 3, 4동 대연동의 선거인 수와 투표자, 이권자 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선거인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북구 전체 선거인 수가 35만 7,639명입니다. 투표자가 22만 6,194명입니다. 이권자가 13만 1,445명입니다. 이 투표자에 비해 가지고 이권자 수가 13만이 넘어간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그 지역에 어르신들하고 대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본 결과 국민의힘은 싫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찍어주기는 싫고 에라 모르겠다 투표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기권자 수가 대폭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 5개 동의 선거구 중에 대표적으로 그 상격 1동에 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상격 1동의 선거인 수가 6,818명입니다. 예로 2동은 8,308명, 3동은 7,528명, 4동은 6,389명, 대연동에 13,667명입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기권자 수가 선거인 수 6,818명이야. 상계 1동이 2,724명입니다. 기권자 수가. 기권자 수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은 그 동네 어떤 특성상 상격동에는 이동권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 제약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투표일 날 누가 모시고 가서 투표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체계가 안 되니까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사정에 아마 기권자 수가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선거인 수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동도 대동소이합니다. 이 기권자 수가.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제가 그 제 지역구에 동별 그 인구 분포도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총 인구수의 상계 1동은 7,425명입니다. 2동 9,407명, 3동 8,430명, 4동 6,987명, 대연동에 15,698명입니다. 이 중에 0세에서 49세,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계역 1동에 0세에서 9살 먹은 인구수가 89명입니다. 89명에 80에서 89살까지 어르신이 736명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정재훈 청년실장 그 휴대폰만 보지 말고 빨리 장기를 가지고 이 0세에서 9세 인원수를 좀 확장을 좀 시키고 또 한 분 여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십니다. 앞에 계시는 분도 올려내로 가셔가지고 내년에 박수! 경정을 하시든지 정리를 하시든지 다음 그 인구정가에 신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오늘 여러 가지 품평회보다 이 내용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소개시키죠, 소개시키죠. 네? 제가 능력상 그럴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 1호 당원 1호 위원장님은 지금 뭘 또 한소리 하시려고 또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 동별 전체 인구의 현황 실태를 종합하면은 다 선거구는 노령 인구가 총 인구수의 3분의 2 정도가 되고 있으므로 각종 여론조사 시 어르신들의 통신기기 사용률 저하 및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면은 여론조사 보이스피싱이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히 자녀분들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얘기하고 있고 다 선거구는 이 선출직 여러 후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지를 안 해준다고 저한테 많이 뭐라 합니다. 그러면은 지역 특성상 이 전화로 오는 여론조사는 어른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받으면 보이스피싱이 이래가지고 없는 통장에 돈 또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지지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주민의 투표 동향은 현재까지도 구여당 그러니까 앞서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집권 세력의 전유물인 기호 1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투표 선택을 물어보면은 1번 무조건 1번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물어봐도 1번 찍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가납은 그러면은 가는 되고 납은 떨어진다 하는 게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이번 선거에 투표 시 가장 신경 써가지고 한 그 내용이 뭐냐고 이렇게 대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도 대구는 지도 있는 지역인 관계로 국민의힘 선택이 많았고 상격 일동의 투표 성향을 분석해 보면은 총 인구수 6,818명에 투표수 4,094명, 민주당이 1,001명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2,973명, 기권대수는 2,724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동권의 제한 때문에 상당히 기권수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사항이 한마디로 국힘의 어떤 소속대가 있는 분들이 대동 단계를 해가지고 뭔가를 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원 회장님, 대동 단결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죠. 예? 이게 구시대의 그 용어인데 이 용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을 함유했고 또 막판에 주경호 후보가 이긴 거는 어른들 말씀하시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칠성시장, 성문시장 방문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돌아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지역구는 인구별 특성상 노령 인구가 많아서 당협의 어떤 조직 기반을 만들어 조직적인 당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점은 투표율은 높일 수가 있고 기권자 수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선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걸 교훈 삼아가지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해가지고 좀 더 좋은 선거, 좀 더 활기찬 국민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7선거 무성동의 모호복 의원 수상입니다. 시간이 진짜 많이 평가됐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질문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평가에서 최고의 이슈가 되는 지역이 저희들 북부 관내에서 고성동입니다. 고성동이 예전 같으면 저희들 인구가 한 4,900명 정도 최고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4,000명 정도 됐습니다. 아파트가 한 4개 단지 4,300가구가 현재 다 입주되고 지금 이번에 투표 우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분이 한 11,000명 정도 되시는데 투표하신 분은 한 8,000분 정도 되십니다. 그 중에 제가 시장 이 선거에서 보면 우리 북부 관내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힘이 이겼지만은 우리 덕비도 쪽에 많이 민주당에 많이 찍어주는 데가 우리 고성동하고 부구동 또 우리 모암동, 동천동입니다. 요 세 군데는 시장 선거에서 50% 이상이 우리 민주당 쪽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도 강력이런 시의원 또 우리 정당 투표, 강력 비례 정당 투표 또한 거의 이쪽 지역이 상당히 한 44% 이상이 되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후속에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표율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북한에서 고성동이 최고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투표를 많이 했습니까? 많이 활약하기 때문에 많이 했을까? 옆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투표율에 쓴다는 저는 이제 일단 건적 그리기 있어야 됩니다. 투표 장소가 가까워야 된다. 사전투표도 고성동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건적 자기가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까워야 되고 쉽게 건져내야지 투표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투표 장소가 옛날 같으면 우리 고성동, 동상소, 또 영일천 근처에 있습니다. 사총사 우리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각 아파트에 2개, 1개 정도 지구청과 힐스테이트에 투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투표하러 자기가 시기를 투표를 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투표율은 높은데 왜 국힘에서 많이 지지가 안 됐을까? 이 부분은 우리 옆에 우리 위원들도 많이 하시고 하시다가 한 20, 30대, 30, 40대 아파트에 우리 입주하는 젊은층 이 부분이 뭐 대부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동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투표 우리 이번에 선거하기 전에 한 10% 정도가 더 나온다. 민주당 쪽에서 더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 정도는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투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한 1% 정도씩 차이가 나야 되는데 한 4%, 5%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이유 자체가 일단 우리 오페라타운 첫 번째 오페라타운 우리 아파트 단지가 옛날 재정비가 되는 바람에 이제 우리 고령천 고층의 주거타운이 이제 개발돼서 20대, 40대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이분들은 필요한 우리 부동산 가치 상승 또 교통망 확충 문화 여가 시설 조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이분들 필요한 건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옛날에 고성동에 보수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인데 지금 중앙정일에 바뀌면서 정치적 병합체로 우리가 들어선 단계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럼 어떻게 투표했냐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전략적 분할 투표를 했습니다. 정당 투표를 우리 비교를 보면 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 득표는 42%였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후보 쪽에 투표는 57%를 올렸습니다. 무려 15%. 이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 개인 인물 프리미엄이 발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성동 주민들이 기존 정당 프리미엄만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동 변화를 주도할 수 인물에게 전략적으로 표를 몰아주고 있는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했음을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인물 약진은 구청장 선거, 시의원 선거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실용적 투표 성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게 해석이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당 지지층만 선거를 치르기 어려워졌고 지금 현재 후보의 경쟁력과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그런 우리 문제점이 과제를 우리가 제시해야 되고 그 결과를 보면서 투표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리주의에 기반한 공약의 진정성 검증과 냉정한 평가를 이 결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에는 1000명 이상의 아파트에
입주민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카톡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카톡 방에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의 대표분들과 또 어떻게 보면 또 모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 원대 쪽이 찾고 또 우리 모든 환경 개선 여러 가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 시장 후보님, 부시장 후보님 이렇게 방문해라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런 분들 계시지만은 이분들은 시장 후보님 2분, 그다음 부총장 후보님 2분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각 20분 이상씩 다 방문해서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열심히 지역 발전 위해 노력하시는 그리고 해당 지역 현안이 지금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누가 우리가 집권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를 평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들이 간담회에서 거의 소극 부동 공약집을 보면 북부를 변중 현상을 상대적으로 북부 각 주민들은 심각한 정책과 소외가 실망감을 안았다.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뒤늦게 제시된 수영장 신설 공약 등은 주민들에게 뒷모습 임명 대안이 아닌 선거용 임시 방편으로 비춰지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실패한다. 이런 것을 나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세 가지 고성능 투표 결과를 실시하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요약하자면 첫째는 대규모 정보정비에 따른 인구학적, 정치적 세력협체, 둘째는 정당보다는 인물을 선택한 고도의 전략적 분할 투표, 셋째 현안 해결 진전서를 확인하는 실리적 검증인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이는 국민 소속이라는 간판보다 주민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서 말뿐의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주민들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데 예정하도록 모든 능력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의 말씀을 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직접 이렇게 지표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니까 참 큰 배울 점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고령층이 많은 데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 투표 편의를 위해서 이 투표장에 가실 수 있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라는 부분도 잘 알려주신 것 같고, 특히나 이번에 북구갑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인 고성동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실증적으로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미래에는 고성동 같은 곳이 저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윤찬 의원님 잘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형규 그 의원님도 너무나 또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잘 귀담아 들어서 저희가 같이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 플로어에서 조금 혹시 우리 이영길 위원장님 또 국부청장 선거를 이번에 직접 뛰신 위원장님 먼저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조금 저희가 조금씩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선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북구청장 선거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영재입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의원님한테 그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일 많이 들은 말씀들 중에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제발 친한 싸움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정치인들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대구가 왜 기금을 찍었냐면, 첫 번째가 이제 정치인들이 지역 총생산은 너무 지역의 30년째 꼴찌고요. 정년 유출이 심하고,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그 대책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정치인들의 거창한 말씀보다는 정말 실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 발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참 많이 세우고 있고 하나만 제가 말 나온 김에 그 언론에 나오지 않은 자랑거리 하나만 하면 어제 김인석 총리가 저희 지역구로 왔다 갔습니다. 어제 그 오봉산업진흥원과 안경산업진흥원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일정 부분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네, 나는 그래도 제가 야당 의원이지만 그래도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를 좀 챙기고 있고 더 많은 부분에서 제가 좀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가장 제 의정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북부 장군인회 회장 맡고 있는 경입니다. 저 앉아봤습니다. 제가 그 노재욱 이사님하고 오설 실장님 박재일 분한테 반론 제기하고 있어가지고 북부에 국연포가 많이 나는 그 반론 제기하고 싶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부산 인물로 봐서 특별히 많이 듣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회 계시지만 아마 대구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 그걸 못할 거예요. 특히 조영 그런 입석까지 해가지고 국회 부의장을 하시면서 국회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거 그리고 물론 우리 우재준 의원도 책임은 없지 않습니다. 예.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이 뭐 대구에서 그 여기 잡가지만 보수를 이어준다 이랬는데 저는 절대 두 분이 그 말씀하시는 그 김문 후보는 절대 인물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국군의 국군의 회장인데 저희들이 김영모 의원도 만나고 해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도 제가 이제 김부겸 후보들한테 그 아까 말씀하셨죠. 전라도에는 합병을 하고 있었죠. 제가 어떻게 물었냐면은 그 대구 예배를 하시는 일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하느냐? 하니까 그 나중에 차차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항상 뭐 보따리를 생각하는 게 나중에 피고 보면 보따리가 너무 빈약하더라.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혐한 들어오지 마라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제일 책임은 하여튼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있지 않겠나. 그러고 물론 당원들도 물론 있습니다. 저도 원래 나이가 75인데 제가 이 당원한 지가 40년 넘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당비를 내가 안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물론 아주 골수로 돼가지고 보수 때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서 깁니다만 제가 김부겸 사무실에 몇 번 갔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 있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총괄 본부 제가 해가지고 거기 1, 2층은 김부겸 팀보에 있었고 6층에 가면 보수들이 150명 왔었어요. 거기에 가니까 거의 다 대부분 분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기 싫어가지고 김부겸이 찍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한 7, 80명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김부겸이 안 찍었을까 봐. 김부겸이한테 저한테 이제 임명장 오기를 총괄 본부장을 왔고, 물론 주경호 그분한테 이제 국부본부장을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우재준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민들한테만 자꾸 국민의 찍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의원들이 스스로의 국민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너무 많이 진행하고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좀 한번 손을 들고.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위원회 이거입니다. 저는 5번에 주경호 후보자 캠프에서 제가 현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봤습니다. 단 한 가지 앞에 계신 패널분들이 존경을 다 했습니다. 김부겸으로 인물을 그 사람 잘 나가지고 이렇게 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딱 잘나가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들 한 모여가 그렇게 지지도 올라가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말 틀립니까?
우리 국민이 다 국회의원들 잘하면 이렇게 김부겸한테 표를 안 물려줍니다. 나는 뭐하고 죽고서 싸움을 하니까 이렇게 김부겸을 밀어주는 거 현상이 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뭐 동네마다 뭐 어디 주민의 밀을 많이 줬다 하죠. 여기 있는 계시는 우리 구의원들도 그 지역에서 인물 하나 없이 열심히 하면 그 민주당 색깔 가지고 있는 인물도 우리 국민의 구의원 지원 다 찍어줍니다. 일을 안 하고 태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고 봅니다. 그럼 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 자체 우리 국민의힘 우리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내 탓이 해가지고 반성하고 숙고를 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저거 듭니까? 노상 집구선에서 싸움만 하고 잡아섰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국회에서 하는 짓것을 보였어요. 노상 싸운 거 아닙니까? 당대표는 당대표로 우리는 처음보다 졸명은 없어요. 국회 그 의사들 국회 그 우리 그 국민의당 처음보다 위에 1% 대가리 2%면 대가리 선거 숫자 나오죠. 졸명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래가 무슨 국민의힘이 단결이 되고 국민들한테 홍을 받겠습니까? 제가 어머니 실질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보니까 우리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도 왜? 하나 싸우고 자빠지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냉전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행공감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가가가지고 잘할 것이냐. 거기에 주고 무척 반성해야 된다. 지금 현실도 보십시오. 내일 장동국 이렇게 하는 그 대표선도 보십시오. 사과하는 거 지금까지 아무리 버티고 있는 이해전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인기도 못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선거에도 패배가 오고 다음 총선에도 대선이 걱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저같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이 우재민 의원 계시지만 진짜 쓴소리 좀 했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조정 있게 진짜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 해가 되는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승 마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의 하현재입니다. 일단 당선인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번 선거에서의 수치적 승리에 대해서는 같이 축배를 들었으면 합니다. 다만 오늘까지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대구 시민은 민주당이란 최악을 피했을 뿐이지 상당히 많은 수가 민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당선인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한 사람들을 보다는 지지하지 않았던 민주당 표를 찍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은 상당히 강합니다. 실제 이 앞에 오실 때 들어오실 때 시끄러웠던 거 있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지금 조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후보자님이 당선됐을 때 정당 지지도 이상으로 투표하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라고 하고 있지만 평상시에 지지율이 낮았던 건 보수가 보수답지 않아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복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구 사람은 이미 보수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보수였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국민들 곁에 조금 더 다가와 주시고 이렇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시는 행동으로 지지율을 올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저기 앉아 계신 우재준 의원이 670일 이후에 재선 다시 북구의 승리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네, 혹시 계속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신 분이 안 계시면 저희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 후보님 어떻게 제일 성공운동 일선에 있었던 느낌과 혹시 말씀하시겠습니다.
직접 움직인 결과 이다시 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협에서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후보를 이다시 나를 다시 보낼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미리 이 당 차원에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둘 다 살아서 같이 할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유재준 국회의원님께 정말 그거 부탁드리고 싶고, 다음에 정말 뜻하지 않게도 이다시 나를 받아서 누군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분이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국민의힘에서 많은 홍보 전략이 필요하겠구나. 저는 이번에 몸으로 뛰면서 진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 인사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응원과 그리고 의원님의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제가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제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더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그 이유를 또 찾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움직이고 더 열심히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괜찮죠? 저는 더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저한테 하신 말씀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이야기 들어보면 특히나 시장 선거 결과에 있어서는 이거는 사실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일종의 심판에 의미가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이 저는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많이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그 시작은 우리 주민들하고 저는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아이디어도 내고 더 많이 머리를 이렇게 맞대는 그런 게 저는 앞으로 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세 분의 우리 당선자들 보니까 너무 또 든든하죠.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해주신 것도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저는 천민경 후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요. 사실 너무 정말 처음 출마를 하는데 이다시 나서 너무 어려운 선거를 뛰기 위해서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오히려 더 제일 미안해지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또 천민경 후보하고 또 더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너무 귀중한 말씀 해주신 두 분의 우리 그 발제자분들, 박재희 시장님과 권세훈 이사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가 사회자한테 그 마이크를 넘기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주민분들께, 우리 시민분들께도 너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기념사진 촬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소통의 장을 기약하며 이것으로 오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